며느리 집 하녀가 32년 전 실종된 딸이었습니다. 1992년 6살 딸이 납치되었고 아내는 충격으로 몇 년 후 죽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32년 후 재벌 회장이 된 아버지, 아들은 검사가 되었죠. 사돈집 방문 중 하녀의 얼굴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지적장애 하녀를 학대하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친딸이었습니다. 8년간 다용도실에 감금되어 있었던 딸. 며느리와 불륜남의 5년 재산 탈취 계획이었죠. 최병국 가족이 32년 전 유괴를 주도했습니다. 검사 아들이 직접 수사해서 며느리 징역 10년, 사돈 징역 6년. 32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딸은 치료로 회복 중이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압구정동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6살 하늘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죠. 아빠, 나 더 높이 밀어줘.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우는 딸의 등을 살살 밀어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회사에 잠깐 다녀올게. 엄마랑 여기서 놀고 있어. 동우는 급한 서류를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늘 바빴죠. 아내 은주가 벤치에 앉아 하늘이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는 안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30분.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동훈의 눈앞에는 텅 빈 그네만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놀이터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하늘아, 하늘아. 은주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하늘이가 없어졌어. 순간 동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화장실 다녀왔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훈은 놀이터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벤치 뒤, 미끄럼틀 아래까지. 하지만 하늘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세요? 딸을 찾고 싶으면 3천만 원을 준비해라.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동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늘이. 우리 하늘이 맞죠? 제발 다치게 하지 마세요. 3일 후 오후 2시, 한강다리 밑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딸은 영영 못 본다.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동훈과 은주는 한잠도 못 잤어요. 은주는 하늘이 사진을 꼭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4살배기 재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동훈은 돈을 마련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아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겨우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3일 후 오후 동훈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검은 가방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죠. 그런데 한강다리 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해가 기울 때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장소를 바꾼다. 지금 당장 한남대교로 와라. 동훈은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남대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들이 가득했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동훈 씨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하늘이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을 눈치채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도 하늘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이 방문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하늘이가 돌아올 거야. 우리 하늘이 꼭 돌아올 거야. 은주의 중얼거림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은주는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쇠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알고 있었죠. 은주가 딸을 잃은 슬픔으로 죽었다는 것을.
재현아, 누나는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어. 재현이에게 동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62살이 된 동우는 커다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32년 전 그 놀이터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높은 아파트가 서 있었죠. 회장님, 재현 검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동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늠름한 모습의 재현이 들어왔어요. 36살의 재현은 이제 능력 있는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앉거라. 재현이 자리에 앉자 동훈이 물었습니다. 승진한다며? 네, 부장검사로 승진이 확정됐습니다. 동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수미와는 잘 지내고? 네, 다음 달에 병국 회장님 댁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최병국 회장의 딸 수미와 결혼한 재현. 두 집안은 이제 든든한 사돈 관계가 되어 있었죠.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가볼게요. 오늘도 야근이 있어서. 그래, 가봐라. 재현이 나간 후 동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하나가 나왔어요. 6살 하늘이의 사진이었죠. 하늘아.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년이 지났지만 가슴 한구석의 구멍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성공한 기업가, 존경받는 회장.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동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희망. 혹시 하늘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동훈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밖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동훈의 마음속에는 32년 전 그날의 어둠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병국 회장의 저택은 서울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탄 검은색 벤츠가 굽이진 길을 올라갔어요. 재현의 부장검사 승진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었죠.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의 말에 동훈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현관 계단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며느리 수미가 완벽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죠. 거실로 들어가자 최병국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병국이 일어나 반갑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재현이 이번에 부장검사가 됐다면서? 정말 대단해. 과찬이십니다. 재현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우는 아들의 모습에서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재료가 좀 부족해서요. 수미가 핸드백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마트에 다녀올게요. 재현 씨 같이 갈래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 있을게. 그럼 저 혼자 다녀올게요. 수미가 나가려는 순간 병국이 말했어요. 수미야, 미래도 데려가지. 미래? 동훈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수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수미가 투덜대며 나갔습니다.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래라는 분이? 병국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이예요. 좀 특별한 아이라서. 특별하다는 말에 동훈은 더 궁금해졌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동훈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열린 문 사이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3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바닥을 닦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야, 이리 와봐. 수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동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코, 하늘이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 하늘이었습니다. 동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네, 미래가 대답하는 목소리는 어눌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조금 이상했어요.
이것 좀 정리해. 빨리. 수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숙이고 물건들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동우는 벽에 기대어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 하늘이일까? 저녁 식사 시간. 동우는 거의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진수성찬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다. 좀 피곤해서. 식사가 끝나고 동우는 일부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래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미래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하늘을 닮아 있었어요. 네, 이름이 미래라고 하던데. 성은 뭐예요? 성이요? 잘 모르겠어요. 미래의 대답에 동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어요. 미래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훈은 즉시 비서실장 서민수를 불렀습니다. 서 실장, 비밀리에 조사할 사람이 있네. 누구십니까? 최병국 회장 집에서 일하는 미래라는 여자야. 모든 것을 알아봐. 일주일 후 서민수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동훈은 손을 떨었습니다. 미래. 나이 38. 경도 지적장애. 6살 때 보육원에 맡겨짐. 20살부터 최병국 집에서 일함. 그리고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 여자의 과거 기록이 너무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요. 동훈은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 다시 최병국 집을 방문한 동호는 미래가 쓴 컵을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검사소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사흘은 지옥 같았어요. 동훈은 잠도 못 자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친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동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아. 내 하늘아. 32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하늘이를 데려갔을까? 왜 하늘이는 지적장애를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최병국 집에 있는 걸까? 동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거야. 그리고 복수할 거야. 주먹을 꽉 쥔 동훈의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어요. 딸이 겪었을 32년의 고통을 생각하니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동훈은 재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동훈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32년간 숨겨온 진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재현아, 앉아라. 재현이 의자에 앉자 동훈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봐라. 6살 하늘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너의 누나다. 순간 재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누나? 저한테 누나가 있었다고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늘이 실종된 일, 엄마가 죽은 진짜 이유, 그리고 며칠 전 발견한 진실까지.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병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재현의 주먹이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넌 너무 어렸다. 그리고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겁쟁이였다.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어. 재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누나가 지금 수민의 평창동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미래라는 이름으로. 재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미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아내가 내 누나를. 재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동훈이 재현의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늘이를, 미래를 구해야 한다. 수미가 신나게 짐을 쌌습니다. 재현이 제안한 가족여행이었죠. 최병국 부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재현은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수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동훈과 서민수는 움직였습니다. 최병국의 집 앞. 동훈의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동훈은 서민수가 준비한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동훈이 목청껏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 거실, 방들을 모두 뒤졌어요. 하지만 미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서민수가 다용도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여기 이상해요. 동훈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미래야? 동훈이 다가가자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멍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미래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빠? 미래가 놀란 눈으로 동훈을 봤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맞아요? 그래, 나야. 내 아빠야. 미래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3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서민수가 미래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을 본 미래가 눈을 가렸어요. 눈이 부셔요. 배고파요. 무서웠어요. 동훈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어요. 서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옵니다. 창밖을 보니 수미의 차였습니다. 왜 벌써? 동훈이 당황했어요. 서민수가 재빨리 미래를 차에 태웠습니다. 회장님, 먼저 피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동훈은 미래와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차 안에서 미래가 동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죠? 그래, 맞아.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미래가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서 동훈은 어린 하늘의 모습을 봤습니다. 동훈이 미리 준비한 안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건강검진부터 하겠습니다. 의사가 미래를 진찰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오랜 기간 학대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 같아요. 동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래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계속 울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모습에 동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현이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었죠. 누나. 재현이 미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미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나? 나 누나 아닌데. 이하늘. 내 유일한 누나. 미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늘. 그 이름 알아요. 꿈에서 들었어요. 동훈이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늘이야. 우리 딸 이하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32년 만의 재회였어요. 하지만 동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늘이를 이렇게 만든 놈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민수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최병국 회장의 비리 자료입니다. 그리고 수미 씨가 미래 씨를 학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아, 넌 검사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라. 내 아버지.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도 분노에 차 있었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동훈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재현은 믿을 만한 동료 검사 2명과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민준 검사와 박서연 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죠. 이 사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부터 저를 속였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재현 선배, 이거 보세요. 수미 씨 통화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수미는 조민석이라는 남자와 5년 동안 거의 매일 통화를 했어요. 조민석? 그 유명한 투자회사 대표 말인가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대학 때부터 연인이었다는 거예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러면서 저와 결혼했죠. 서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어요. 이것 좀 보세요. 최병국 회장이 조민석에게 매달 거액을 송금했어요. 얼마나요? 매달 5천만 원씩. 10년 동안이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재현은 포렌식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검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전문가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삭제된 이메일이 복구되어 있었어요. 이 이메일들을 보세요. 수미 씨와 조민석이 주고받은 거예요. 재현이 이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동훈 건설그룹을 손에 넣으면 우리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재현이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미래라는 여자는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더 있습니다. 미래 씨에 대한 학대 영상도 있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미가 미래를 때리고 있었어요. 미래는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죠. 재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누나를, 내 친누나를.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어요. 저녁 재현은 아버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동훈의 얼굴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최병국, 수미, 조민석. 3명이 공모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노렸어요. 동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놈들이 하늘이를 32년 동안. 아버지, 더 있어요. 재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32년 전 유괴범이 최병국의 부하였어요. 동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뭐라고? 당시 경찰 기록을 다시 조사했더니 유괴범 중 한 명이 최병국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실종됐고요. 동훈의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최병국이 계획한 거란 말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동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놈과 사돈이라고.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일주일 후 재현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피의자들은 32년 전 유괴, 감금, 강제노동, 장애인 학대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충분한가요? 네. CCTV 영상, 이메일,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모두 확보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재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최병국의 집, 수미가 머물던 호텔, 조민석의 사무실. 동시에 급습이 이루어졌어요. 최병국 씨 유괴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동훈이가 시킨 거냐? 한편 수미는 호텔에서 체포되었어요. 이재현, 당신이 어떻게 나를? 수미가 소리쳤지만 재현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재벌 2세 32년간 장애인 여성 감금 착취. 검사 아내의 범죄 직접 수사. 32년 전 유괴 사건의 충격적 진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검찰청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어요. 엄벌하라. 엄벌하라. 재현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시위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재현 선배 괜찮아요? 괜찮아야죠. 이제 시작인데. 재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우는 미래가 머물고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래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아빠. 미래가 환하게 웃으며 동훈을 안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이제 괜찮니? 응.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대요. 동훈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2년의 세월이 서러웠어요. 이제 법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동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하늘아, 아빠가 모든 걸 되돌려 놓을게. 미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되돌려 놓는다고? 그래. 너가 잃어버린 32년을. 어떻게든 보상받게 해줄게. 동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법정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미래의 뒷모습이 작고 여렸습니다. 증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하늘입니다. 미래의 대답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동우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용기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죠. 재현이 검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께서는 최병국 씨 집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미래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밥은 찬밥만. 미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방청석 어디선가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때리고, 욕하고, 다용도실에 가두고. 순간 수미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재현이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수미가 미래를 학대하는 장면이었죠. 법정에 경악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3시간의 심리가 끝났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최수미 징역 10년. 수미의 몸이 흔들렸어요. 피고인 조민석 징역 8년. 피고인 최병국 징역 6년.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최병국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우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2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사한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원에는 미래가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아빠, 물 줘야 해요. 미래가 물뿌리개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은 후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동우는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죠. 누나, 이거 보세요. 재현이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누나 6살 때예요. 미래가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나? 기억은 희미했지만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었나 봐요. 미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3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아, 내일 뭐 해?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누나랑 놀이공원 갈까요? 미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놀이공원. 좋아요. 동우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은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여보, 하늘이 데려왔어. 동훈이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2년이나 걸렸지만 우리 딸 찾았어. 미래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하늘이에요. 재현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이제 누나 잘 보살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동훈이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 후 6개월 후에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세 사람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재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나, 여기 보고 웃어요. 찰칵. 32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봄날이었습니다. 동훈 건설그룹은 장애인 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미래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미래도 가끔 재단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순수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누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32년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처럼 미래는 이제 진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